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CNBC 지금 톱뉴스가 화웨이 구글 라이센스 없이 새로운 5G 플래그십 폰을 공개할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는데, 그런데 구글의 앱에 대한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도태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삼성전자 관련주가 금일은 상당히 올랐던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가 3.04% 고점을 뚫어버렸죠. 단기 고점을 뚫은 삼성전자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펀더멘탈이 아주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물론 2분기가 조금 침체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림텍 이제 7,000원 지지항공막 굉장히 지루하게 가죠. 지루하게 가면서까지 7,500원 선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거의 10% 정도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 시스템 반도체 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에, 계속 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주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파트론, 원익홀딩스와 원익 IPS 모두 강하죠. 시그네틱스 들어갔지만 버보 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SFA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일정 부분 반등을 줬어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이 S&P 다우 나스닥 모두 상승 중이고요. 전일 FOMC 회의가 있었고, 금리를 0.25%를 인하를 했어요. FOMC에서 금리를 2.25에서 2.0%로 인하를 했고,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해서 2%까지 금리 인하가 되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전일 좀 출렁거렸다.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피로감이 좀 많이 느껴지죠. 금일 같은 경우 피로감이 느껴지는, 코스닥 같은 경우가 거의 1%까지 올랐다가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코스피, 외국인, 거래소의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이 조금 많이 팔았죠. 이 부분이 코스닥, 수급,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이 일정 부분 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를 팔고 외국인이 322억 정도를 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출렁거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삼성전자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가 넘게 올랐고, K200 차트 시가 대비해가지고 일정 부분 시가에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 부분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우량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투자한 사람은 한 9시 반부터 그 가격이 흘러내렸다가 다시 종가의 그러한 부분들을 지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코스 안 좋았죠. 초반에 크게 올랐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매물 소화, 처음 맞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코스닥이 오히려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의 피로감이 느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별자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급격하게 오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별적인 부분들, 좀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금일도 출회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시장 상황을 보면은 금일 전기전자가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른 종목 별로 안 좋았어요. 삼성전자 3개월, 4개월 신고가를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K 하이닉스 역시도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만약에 슈팅이 걸린다 그러면 신고가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기가 금일 강했죠. 삼성전기 4.02%가 상승했다. 이러한 부분만 올랐어요. 이게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여기에다 하나 더 보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일 많이 올랐죠. 나머지 종목들이 별 볼 일 없었어요. 코스닥이 오르다가 많이 매물 소화가 많이 출회가 되었죠. 특히 고려시멘트, 백광소재, 이익 실현 물량 나오니 돼지열명 같은 경우 백광소재가 상한가를 2번 갔긴 했는데, 요즘 특징이, 이 특징을 잘 읽으셔야 돼요. 상한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상한가 2번이 갔다. 그럼 두 번째 상한가는 무조건 던져야 된다. 홍구석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개파락해가지고 그대로 한 12% 무너지는 부분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한진칼, 대한항공, 진에어, 한진 이런 부분들이 다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다 이보다는 흘러내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유일하게 플러스가 난 부분이 한국공항 펀더멘탈이 가장 좋기 때문에
자산주,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 종목 자체는 저 PBR 자산주, 이거는 코스피나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우량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면은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한 가격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항공주가 지금 현재 안 좋아요. 한일 무역 전쟁,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은 만약 항공주 중에서는 최선호도로 저는 보고 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좀 줄인다라고 하면 10% 정도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그냥 가볍게, 이거는 돈을 많이 들어가면은 안 되고요. 종목 자체가 워낙 그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목표로 가볍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누적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펀더멘탈 대비한 저평가 종목들을 샀는데 뭐 좀 소외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퀀트 프로그램 알고리즘이라는 부분들 분명히 인지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딩 동료분들 내지는 지인분들, 국내 선물 옵션 내지는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거의 다 무너지셨어요. 거의 다 해외 선물은 수익 낸 분이 없어요. 본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일정 부분 수익이 계속 꾸준히 나거나 이런 분들이 없다라고, 한탕주의로 한번 끌어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깨지고 막 치고받고 이런 분들은 좀 있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1년 연결산 5월에 그 파생 양도세 내는 분들이, 그리고 제가 증권사 지금 관리하시는 분, 파생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봐도 없어요. 한두 분 있다가 그냥 매매를 안 하시고 그냥 그만큼 어렵거나 패턴이 계속 바뀐다라는 부분들이죠. 프로그램의 패턴이 개인들과 반대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은 도박이다 라고 보시고, 굉장히 뛰어난 트레이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우상향하는 머니 차트가 그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박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파워넷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이 4885 추적자 이야기를 하면서 4,880원에 제가 된 부분 2,000주하고 그 위로 4885에 1,000주를 그 두호가를 먹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지지가 된다. 일정 부분 지지가 된다라는 부분들, 바로 이 부분이었죠. 금일 슈팅이 조금 나왔죠. 5,500원. 제가 이 부분은 5,500원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5,500원 이상권에서 청강이라는 얘네가 한 55만 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위지트가 파워넷을 인수를 했죠.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머큐리와 아이즈비전을 공동적으로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일정 부분 얘네들이 매물을 또 쏟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그냥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던지고 나온 부분이거든요. 동시호가에 150원을 올려버린 2.5% 그 정도 올린 부분들이, 머큐리나 그동안 상한가 간 다음에 많이 흘러내렸죠. 오히려 머큐리나 아이즈비전 쪽에 슈팅이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원래는 얘네가 2017년에 상장되었는데 상장 폐지된 다음에 재상장돼가지고 2017년에 상장된 부분이고, 그때 이제 청강이 공모주를 받은 거예요. 자본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익 실현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청강의 물량이 어떻게 보면 대주주 물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부분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머큐리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많이 된 머큐리나 이러한 부분들도 지켜보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현재 태풍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예요. 보시면 9월 21일 내일 00시, 9월 22일, 9월 23일, 9월 23일 0시, 그러니까 보면은 월요일 0시죠. 월요일 0시, 새벽 0시에 태풍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해와 부산, 마산 이쪽, 진해 이쪽 부근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9월 23일 3시, 9월 23일 6시 이때가 좀 강해요. 이게 올라가면서 강해지기 때문에 남쪽의 부산이나 이쪽 부근은 좀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850 헥토파스칼로 보면 굉장히 강하죠. 이게 지리산 정도와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릉도, 독도 쪽은 어마어마한 태풍의 피해권이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9월 23일 9시 아침 9시 정도에 울릉도 독도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해 쪽에 남쪽에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태풍 피해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성투자하십시오.